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이 달성 습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명 유수지와 화원 유원지를 잇는 국가정원을 조성해 대구의 미래 50년을 결정할 녹색 관광도시를 만들자는 건데요.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가 달성 습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화원 유원지의 역사와 문화, 달성 습지의 생태, 대명 유수지의 재생을 서로 연결해 미래의 대구가 치유와 성장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대구가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미래 생태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가정원을 제안하게 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생태 자원이 보고인 달성 습지 일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생태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여 대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이시곤 물론이고 국내 외국 관광객들이 또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녹지 면적이 40% 이상, 주재정원이 5가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통성을 계승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경관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서구가 달성 습지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한 의도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수천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대표 정원이라는 위상을 통해 정원 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시켜 쾌적한 환경의 구축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계적 역할로서는 국가 정원은 도시 경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생명 다양성을 높이는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달서구는 달성 습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구 국가정원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도시 홍수를 예방하는 환경적 순기능을 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이어 우리나라 제3의 국가정원이 대구에서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경북의 올해 겨울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일 거란 기상청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북극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지난해 겨울처럼 갑자기 추워지는 날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기상청은 언론 간담회를 열고 올겨울 대구 경북의 평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년은 최근 30년간 평균 기온으로 다음 달은 0.5도에서 1.7도 사이에 분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월 역시 영하 1.3도에서 영하 0.1도 사이로 평년 범위 내입니다. 대체로 큰 추위는 없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처럼 때에 따라 강력한 한파가 짧은 기간 내에 찾아오는 등 급격한 기온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빙하 면적이 줄면서 북극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제트 기류가 약해지고 이에 따라 냉기가 우리나라로 불어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전반은 일평균 기온이 영하 7도를 기록했지만 후반에는 평균 기온이 10도를 넘어섰습니다. 2월 역시 이례적인 늦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평균 기온 영하 0.2도로 최근 10년 중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12월과 1월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12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으며 1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라니냐 경향과 적은 해빙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기온의 변동이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는 내비게이션과 도로공사 전광판에 관련 정보를 표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올해부터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한파 영향 예보를 알림톡 방식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 신당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영명 변기가 마침내 이뤄졌습니다. 계명대 신당역으로 공식적으로 바뀌면서 희미해져가던 500년 신당마을의 정체성이 다시 두드러지게 됐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계명대역이 계명대 신당역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존 계명대역에 이 지역 마을 이름이 변기된 형태로 바뀐 겁니다. 기존 명칭인 계명대역은 2호선이 처음 개통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계명대역이 있는 신당동 주민들은 도시철도 개통 당시부터 역명의 동네 이름이 배제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역명을 바꾸려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당동 주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번에 달서구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역명 변경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잖아요. 과거의 역사를 담고 지역 지천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거는 돈보다도 그렇죠. 주민들의 역사와 염원을 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계명대 신당역 주변 도시철도역은 대부분 그 지역 마을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신당동 주민들은 동네에 들어선 대학교에 밀려 역명에 동네 이름을 넣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지난 2021년 역명을 바꾸기 위해 자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데 응답자의 86.7%가 역명에 신당을 넣는데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 성서면에서는 우리 신당동 인구가 제일 많고 동네가 제일 컸습니다. 신당동 역사가 거의 한 400~500년, 한 50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와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변기를 해주시니까 뭐 반갑게 동민 대표로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철도역 명칭에 동네 이름이 함께 표시되면서 희미해져 가던 신당동의 정체성이 다시 두드러지고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유대감도 더욱 돈독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서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지금의 신당동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원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마침내 이루어진 겁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민원실 공무원들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 1월부터 대구에도 전면 도입됩니다. 대구 9개 구군의 본청과 각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센터 출입문에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공무원들이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센터는 지난 3월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중구 6개 동, 달서구 12개 동, 수성구 2개 동에서 올해부터 시범 운영했습니다. 특별하게 불편을 얘기하시는 분은 없었고 보통 공무원들한테도 점심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반응은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딱 시간 정해서 이제 딱 밥 먹고 휴식을 딱 취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더 이제 편하고 좀 더 이렇게 민원인한테 좀 더 빨리 또 친절하게 또 민원을 더 응대하기에는 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전국 80여 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구에도 전면 도입됩니다.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각 구군의 본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민원이 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점심시간을 깨끗하게 쉬고 그 다음에 업무의 그 연속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아마 주민들한테는 조금은 불편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를 잘 보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잘 시행하도록 그래. 각 구군청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근거가 될 조례를 지난 3월 중구를 시작으로 차례대로 제정 완료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제도 도입을 줄곧 요구해왔던 공무원 노조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민원 담당자가 자기 고유 서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안 받으면 덜처분을 띄줄 수가 없어요. 초벌에 덜처분 이외에 다른 민원이 오게 되면 이 직원이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되면
그 왔는 분들은 왜 빨리 안 해주냐고 자꾸 그 이의 제기를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근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각 구군청은 빠르면 이달 중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홍보 활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AI 기술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죠. 농업에도 AI 바람이 거셉니다. 기상과 생육 정보를 스스로 분석해 온실 환경을 조절하고 병해충과 재해를 미리 예측해 대응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농가 수입을 20% 늘리고 농작업 위험은 20% 줄이겠다는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을 내놨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한 토마토 스마트 온실입니다. 약 3,600제곱미터 규모의 온실 한 동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농가가 축적한 생육 정보와 세계 기상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이 시간대별 온도와 습도는 물론 창문 개폐와 난방 시점까지 스스로 조절합니다. AI 기술 도입 전에는 사람이 항상 농장을 운영을 할 때 감각으로밖에, 경험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AI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생산량도 늘어나고 에너지도 절약될 수 있는.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변화 흐름을 확산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농가 수입을 20% 높이고 농작업 안전사고를 20% 줄이며 기술 개발에서 현장 보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30%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농업인의 AI 비서, AI 이사기를 영농 설계부터 병해충 진단, 재해 대응까지 아우르는 올타임 농업기술 정보 서비스로 고도화하고 AI 기반 온실 축사 관리 기술과 농작업 로봇, 드론 자동화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2027년까지 30억 건 규모의 농업 데이터를 구축하고 슈퍼컴퓨터 3호기를 도입해 분석 역량을 한층 강화합니다. 연구 현장에는 농업 특화 AI 에이전트, 가칭 AI 새싹이를 투입해 연구 기획부터 실험 분석, 보급 전략까지 일종의 박사급 비서처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 같은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한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농업과학기술에 전격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 전환을 앞당기고 농업을 미래 첨단 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 더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1인 가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문화,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외로움이 아니라 이젠 일상이 된 혼밥, 식당과 마트, 소비 패턴까지 1인 가구가 만들어낸 변화를 김진중 기자가 알아보고 왔습니다.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에 자리한 분식점. 혼자 먹을 음식을 포장 주문하거나 매장 안에 홀로 앉아 식사를 하는 혼밥족을 마주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가족 단위 손님들보다는 이제 혼자 오시는 분이 꽤 늘어난 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간 개념이 이제 다른 사람들 뭐 약속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본인들 약간 시장할 시간에 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보면은. 1인 소비의 시대. 혼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일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벽을 향한 1인석, 개인 공간을 우선한 테이블 배치처럼 혼밥을 위한 구성은 기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먹는 거라서 조금 외롭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요새 주변에 식당들 보면은 혼밥러들을 위한 그런 인테리어나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학교 오기 전에는 다 계속 집밥만 먹었는데 오히려 이제 대학교 오고 나서 뭐 자취를 하면서 혼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되게 혼밥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좀 체감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식당에서 뭐 혼밥을 위한 뭐 어떤 구조적인 테이블 구조나
뭐 어떤 인테리어 그리고 메뉴까지 1인 메뉴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혼밥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자리한 동네 마트에서도 1인 가구를 겨냥한 변화가 뚜렷합니다. 채소를 한 번 조리할 양으로 나눠 담은 소포장 상품을 비롯해 쫄면, 떡볶이, 찌개 등 홀로 음식을 해먹는 가구를 위한 양념과 간편식, 소량 김치와 반찬류도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1,000원씩 소포장 판매하고 있는 채소 한 끼 신선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약 5% 증가했고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토스터기, 식품 건조기, 멀티다지기 등 반값 가전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1.5배 증가한 서울의 1인 가구. 혼자 식사하는 것이 외로움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혼밥이 효율적인 선택이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90여 년 역사의 천안 호두과자. 이제는 젊은 후계자들이 새로운 메뉴와 현대적 방식으로 이 호두과자의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호두과자의 변화와 세대교체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천안 호두과자는 오랜 전통과 자부심 속에서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대에서 3대, 이제는 4대까지 이어지며 호두과자의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조부모 세대의 레시피와 기술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신메뉴 개발과 온라인 판매 등으로 전통을 현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통 간식으로 여겨졌던 호두과자는 앙버터와 소보로, 크림치즈 등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말차 호두과자는 입소문을 타고 하루 한정 판매에도 불티나게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요즘 또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말차가 떠올라서 앙금과 반죽 그리고 말차가루의 적절 비율을 최대한 연구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놀랐고 앞으로 더 맛있는 메뉴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SNS 인증샷 열풍 속에 호두과자는 다시 젊은 세대의 일상 간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간식이 남기고 싶은 추억이 된 셈입니다. 세대 교체의 과제는 전통과 변화의 균형입니다. 호두과자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시대 흐름과 혁신을 담아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합니다. 신메뉴 출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 역시 호두과자의 본질입니다. 저희의 본질이라고 하면 저희 붉은 앙금, 흰 앙금을 기반으로 한 이 앙금을 활용을 해서 이제 잘 조화로울 수 있는 맛이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맛이고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혁신 속에 이어지는 명성. 9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천안 호두과자의 다음 100년이 주목됩니다. 전 세계 누가 와도 이건 한국을 대표하는 간식, 한국을 대표하는 선물이다라고 해서 조금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달성군이 어린이집 8곳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보육 환경이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레미안 숲속, 아이랑, 대실 아름, 온유, 파란마을, 다연, 화성파크, 자연과학 어린이집입니다. 이로써 달성군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2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구시가 추위에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서구 영락양로원을 겨울 안심 쉼터로 지정하고 임시 숙식과 난방을 24시간 제공합니다.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 인력 2,100여 명을 구성해 취약 노인 3만여 명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유사시 119 자동 신고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응급 안전 암심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추위에 취약한 노인 9,500명에게 겨울 이불과 전기요, 네일을 전달하고 1,856개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동성로 관광특구 내에 5개 광고물을 허용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행정예고에는 동성로 관광특구 내 지정 건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광고물의 표시 면적과 설치 가능 층수, 그리고 옥상 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완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 10일까지로 시는 5개 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 구역을 최종 지정할 예정입니다. 5개 광고물이 허용되면 동성로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처럼 각종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져 야간 경관이나 상권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일본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마츠오카 미츠루가 대구에서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일본 현지 팬 130여 명과 3박 4일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해 서문시장과 동성로 등 대구 대표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달성 군립도서관이 올해 모범 다독가정 2곳을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해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도서 대출 통계와 도서관 이용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수상 가족을 선정했습니다. 달서구가 달서구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건물에 총 43.1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했습니다. 연간 약 5만 5천 kWh의 전력 생산과 온실가스 22.7톤 감축이 기대됩니다. 장애 학생 직업중점 고등학교인 대구 이룸고등학교가 전국 최초로 특성화 특수학교로 지정됐습니다. 2027학년도부터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춘 맞춤형 지역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